네, 주요 경제 지표를 기다리는 가운데 뉴욕 증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장 개장 전에 보셔야 될 이슈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K푸드 효과 덕분에 K농식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금양과 관련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는데요. 포인트는 몽골 광산에 대한 수익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프리시전 바이오가 최대 주주 변경을 해서 시간 외에서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관련된 내용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권민환 캐스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 6가지 헤드라인으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변동성이 1년 만에 최대로 높아졌습니다. 미국 항만 파업의 해상 운임도 상승세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10조 원에 육박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고려아연 보유기술에 대한 국가 핵심 기술 판정을 심사합니다. 거래소는 정정 공시 논란에 금양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을 지정 예고했습니다. 3분기 개인 투자자들의 성적표를 보니 주요 투자 종목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9%로 시장 대비 부진했습니다. 프리시전 바이오의 최대 주주가 광동제약으로 변경됐습니다. 먼저 유가와 해상 운임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시장 조사업체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스가 이란, 이스라엘 분쟁 시나리오별 국제유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란은 세계 주요 원유 생산국이자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충돌 과정에서 유가를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13달러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원유 수송선의 통행을 중단시키면 28달러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미국 관료들은 전날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원유 생산기지 공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4일 유대교 명절인 로시 하샤나가 끝나는 대로 보복 수위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3%를 차지하는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 국제유가가 요동칠 수 있으며 원유 공급망 압력이 커지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은 1년 만에 최대로 확대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50일 내재 변동성은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최고 수준인 39.2%까지 올라갔는데요. 미국에서는 항만 노조 파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공급망 위기가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며 시민들의 사재기 현상까지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상 운임이 오름세를 타면서 세계 1, 2위 해운업체인 MSC와 머스크 등 선사들은 미국 동안을 오가는 화물에 대해서 1TU당 800에서 1,500달러 수준의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장 한국석유와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S오일, GS, 흥하해운, 태웅로직스 같은 석유유통과 해운주까지 관련주들의 움직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특히 유가에 대해서 100달러와 200달러 선까지도 전망치가 지금 나오면서 미국 대선의 또 불확실성으로 이 부분이 제기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구석유의 주가 차트를 함께 살펴보시면 지난해 9월 이후에 우상향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최근까지 경신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121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최근 흘러왔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18,73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액 역대 최대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과자, 라면, 음료, 쌀, 가공식품 등 K푸드 4총사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9개월간 농식품 수출액이 9조 6천억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9개월간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가 증가한 73억 7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6,32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수출액 상위 품목인 라면과 과자류, 음료, 쌀, 가공식품 등의 수출액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인데요. 특히 3분기까지 라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6% 증가하면서 지난해 한 해 수출액에 근접한 모습입니다. 라면 수출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지역은 중남미였으며 멕시코에 대한 수출액이 122.6% 늘어났는데
나왔는데요. 또한 올해 과자류 수출액은 15.5%가, 냉동 김밥과 즉석밥,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41.6%, 음료는 13.6%가 증가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가공식품 수출과 관련해서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크게 성장을 했고, 최근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과 중국의 대형 유통 매장에도 입점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장 삼양식품, 농심, 풀무원, 롯데웰푸드, 크라운제과, 빙그레, 사조대림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풀무원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18,410원 선까지 오름세를 타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10,000원을 저점으로 고점 대비해서 한 45%가량 조정을 받았고요.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 1,630원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분기점을 맞이하는 고려아연 MBK의 경영권 분쟁 이슈입니다. 정부는 오늘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당일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고려아연과 영풍, MBK 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산업부는 오늘 오후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에 대해서 신청한 국가 첨단 전략 기술 및 국가 핵심 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의 전구체를 비롯한 양극재 소재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을 해왔는데, 고려아연은 국내에서 하이니켈 전구체 대량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편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쩐해의 전쟁이 MBK 파트너스의 공개 매수 마감일인 오늘 결론이 날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앞서서 3조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 매수 카드를 내세웠는데, 승부는 결국에 고려아연 캐스팅 보트를 쥔 기관 투자자에 달려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K 영풍연합은 공개 매수가 성공하면 경영권을 쟁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오늘 공개 매수에 응하는 지분이 최소 6.96%를 넘어야 하는데요. 한편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 경영권 분쟁의 숨은 키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양측은 모두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가를 3만 원으로 제시한 상태고요. 전 거래일에는 25,000원대 종가를 형성했죠. 오늘장 고려아연, 영풍, 영풍정밀의 주가 흐름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금양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금양에 대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지난해 5월 몽골 광산 개발 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서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해서 금양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따른 것인데요. 금양은 지난달 27일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024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1,61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정된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가 기존 대비해서 각각 1.4%, 0.8%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아지자 최초 공시가 허위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거래소가 조사에 나섰고 지난 2일 장 마감 이후에 조처를 했습니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벌금과 제재금이 부과가 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는데요. 관리 종목 지정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했을 때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금양은 지난해 5월에도 자사주 처분 계획 발표를 지연 공시했던 이유로 인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장 금양의 주가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시죠. 다음은 3분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적표 소식입니다. 3분기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저조했던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7조 8,19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2위는 SK하이닉스로 2조 6,580억 원을 담았으며 기아도 5,700억 원
번 순매수해서 세 번째로 많이 샀는데요. 뒤를 이어서 현대차, 유한양행, LG화학,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등을 개인 쪽에서 순매수했습니다. 이들의 10개 종목의 평균 주가는 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3분기 코스피가 AI 수익성 우려, 미국 경기 침체 등으로 7%의 하락을 보였던 데 비해서 더욱 저조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3분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장 많이 담았으며 뒤를 이어서 LG전자, 알테오젠, 삼성중공업, 크래프톤, LG에너지솔루션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들 10개 종목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1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통신, 유틸리티 등 경기 방어주나 금융보험, 지주사 등 밸류업 관련주 중심의 대응이 유효할 것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프리시전 바이오의 최대 주주 변경 소식입니다. 프리시전 바이오가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라 최대 주주가 아이센스의 3인에서 광동제약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의 거래에서 프리시전 바이오가 상한가로 치솟는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장에도 이 같은 긍정적인 움직임이 이어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모닝뉴스 살펴봤습니다.